안녕하십니까. 클리니크 우주의 홍경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세대 콜라겐 스티뮬레이터인 라플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주베룩, 스컬트라, 레디어스, 엘란세, 그리고 이제 라플렌까지 굉장히 많은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들은 크게 3세대, 세 가지 세대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 제품이 99년에 C 런칭을 받은 뉴필이 되겠고, 이게 이제 이름을 바꿔서 2004년에 FDA의 스컬트라라는 이름으로 허가를 받게 됩니다. 1세대 제품 같은 경우는 입자가 매우 불규칙합니다. 이때는 뭐 특별한 기술이 없었으니까 PLLA 파우더 맷돌에 갈아서 그냥 넣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캐리어라는 젤리도 없고 그냥 입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걸 갖고 뭐 미용 목적으로 사용을 해보려고 했었을 때 뭐 결절이 좀 생기고 이래갖고 이게 과연 괜찮은 거냐라는 좀 디베이트가 있었던 걸로 전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제품이 2세대 제품입니다. 2세대 제품은 입자가 불규칙하긴 했지만 그래도 매끈한 구형의 입자를 가지고 있었고, 가장 특징적으로 바로 이 젤리가 있었습니다. 이 젤리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형태를 만들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제품이 레디어스라는 제품이고, 이 레디어스는 다 좋았는데 이제 입자가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는 그런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좀 잘 깨지기 때문에 콜라겐을 만들어낼 때까지 충분히 모양의 그런 형태를 잘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단점을 극복하고자 나온 게 이제 엘란세가 됐는데, 엘란세 같은 경우는 PCL을 이용한 고분자 콜라겐 스티뮬레이터인데, 이게 이제 좀 뭐랄까 입자들이 너무 불규칙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경우가 있어서 그걸 극복하고자 입자를 규칙적으로 약 2.5세대에 해당하는 거겠죠. 엘란스 2.0이라는 제품이 론칭이 됐는데, 이거는 아쉽게도 이제 우리나라에는 론칭이 되지 않고 요거는 현재 중국에만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3세대 제품. 3세대 제품에서는 입자의 혁신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바로 규칙적인 크기의 구형의 입자입니다. 두 번째, 입자 표면에 마이크로 텍스처라고 해서 입자 표면이 매끄럽지가 않고 뭔가 모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젤리. 이 젤리가 있으면 뭐가 좋냐? 초창기에 이렇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반문을 많이 하고 했어요. 이건 마치 핸드폰에서 인터넷이 되면 뭐가 좋냐? 이 초창기에 우리가 스마트폰 나왔을 때 이렇게 막 사람들이 비판하고 시니컬하게 반응하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이런 거가 아닌 핸드폰을 상상하기가 어렵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진리는 크게 세 가지를 거친다. 처음에 조롱을 받는다. 두 번째, 심한 반대에 부딪힌다. 하지만 결국엔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스토리가 우리 콜라겐 스티뮬레이터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갔을 때 젤리,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 번째, 모양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제가 앞광대를 치료하고 싶어요. 이마를 치료하고 싶어요. 동그랗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물에 탄 가루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젤리가 되어야지. 우리가 빵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밀가루를 물에 타서는 절대로 모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뭘 넣어줘야 되냐? 계란을 넣어줘야죠. 그래서 반죽을 해줘야죠. 그래서 반죽을 역할을 해주게 하는 게 젤리가 되겠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이 입자들의 간격을 유지시켜 줍니다. 이 입자들이 뭉치게 되면 결국 결절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보면 뭐 하고 결절이 생겼어요, 결절이 생겼어요. 결절에 대한 굉장한 그런 공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결절을 줄이려면 입자가 뭉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루약, 분말 형태 제품 같은 경우는 잘 섞었을 때는 딱 보면 이렇게 골고루 물에 떠 있어요. 하지만 체내에서는 물이 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물 안에서 이렇게 거리가 잘 유지되어 있던 두 입자가 높이 축이 사라지면서 이 두 개가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죠. 이건 3차원에선 이렇게 거리가 잘 유지되고 있던 세 입자가 평면에 놓이게 되면 입자가 달라붙습니다. 즉 결절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고자 나온 제품들이 2세대 이후의 제품이다. 자, 그럼 3세대부터는 뭐가 다른가? 3세대 제품에서는 입자가 일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세대 제품인 레디어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입자가 좀 잘 유지되고 있어요. 하지만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자체가 좀 잘 부서지는 성분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좀 부스러기 같은 게 좀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PCL 제품 엘란세 같은 경우는 사실 입자 사이즈가 컨트롤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보면은 이게 좀 제각각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있었고, 이러한 단점을 극복한 제품이 라플렌인데, 라플렌에서는 보면 35 마이크론으로 입자 사이즈가 거의 일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텍스처입니다. 얘는 뭐 텍스처를 논하기도 민망해요. 이거 뭐 엉망이기 때문에 PLLA 가루약으로 된 제품들, 스컬트라 같은 것들. 하지만 레디어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입자가 잘 유지되고 크기도 뭐 나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얘가 이제 PCL 엘란세인데 보면 얘하고 입자 크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사실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 3세대 제품 라플렌 같은 경우는 아주 일정한 예쁜 동그라미의 구에 아주 작은 2마이크론의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비교해 보자면 가운데가 라플렛, 구멍이 뽕뽕 뚫린 연습 골프공, 오른쪽에 이게 레디어스라고 할 수 있겠죠. 비교적 입자 사이즈는 균일하지만 매우 약한, 얘는 엘란세가 되겠는데 크기가 제각각인 뭐 구슬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구슬이 있다 보니까 뭐 잘 깨지지도 않고 입자도 제각각이고, 이런 입자 사이즈가 일정하고 마이크로 텍스처를 갖고 있으면 어떤 게 좋은가?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도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콜라겐 생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런 물질이 인체 조직과 만났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첫인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즉, 이렇게 마이크로 텍스처를 갖게 되면 표면에 단백질이 잘 붙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장인자도 잘 나오고 콜라겐도 잘 나오게 됩니다. 즉, 마이크로 텍스처를 갖고 있는 입자, 일정한 사이즈의 입자는 미인인 거죠. 그럼 뭐가 장점이 있느냐? 첫 번째, 콜라겐이 빨리 생기고 균일하게 생기게 됩니다. 지금 이 주황색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게 이제 엘란세인데, 엘란세 같은 경우는 제 10년의 경험으로 봤을 때 하고 나서 한 6에서 8주 정도 지나면 한 40% 정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차올라서 최종 결과가 한 60, 70% 되는 것 같은데, 라플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는 게 훨씬 덜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차오르게 됩니다.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느냐? 라플렌을 가지고 윤곽 고정이라고 해서 리프팅 시술을 하게 되는데, 볼륨이 꺼졌다가 다시 생기면 내가 리프팅한 위치에서 벗어나서 다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좋지가 않겠죠. 또 볼륨이 많이 꺼지게 되면 중간에 리터치를 하게 돼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좀 과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 텍스처 입자가 균일하게 되면 굉장히 내추럴한 콜라겐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그림으로 보면 입자들이 일정하고 입자 주변에 굉장히 일정한 방향으로 콜라겐이 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엘란세 같은 경우는 입자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두꺼운 콜라겐이 생기고 입자의 방향도 전혀 가늠하기가 어려운 제각각이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진짜 피부에 비교해 보면 일정한 방향의 가느다란 콜라겐 섬유, 즉 정상 피부가 되겠고, 얘는 굉장히 두껍고 방향성도 제각각인, 마치 켈로이드와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제 만졌을 때 이제 딱딱하게 만져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텍스처에 일정한 입자가 있게 되면 만졌을 때도 굉장히 부드럽고 내 살과 같은 그런 느낌이 더 잘 나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스킨 부스터로 많이 쓰잖아요. 주베룩도 스킨 부스터로 쓰고 레디어스도 스킨 부스터로 쓰고, 스킨 부스트로 썼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마찬가지로 입자 간의 거리를 유지시켜 줄 수냐, 이 차이입니다. 제가 엘란셀을 10몇 년 동안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되게 강조했었던 게 하나 있어요. 0.2cc 이상 절대 희석하지 말아라. 엘란세는 희석을 하는 순간 그건 엘란세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거가 돼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왜냐?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엘란세는 1대4로 희석을 했을 때 희석을 하자마자 1시간 이내로 입자들이 다 분리가 됩니다. 레디어스 이제 희석했을 때 우리가 1대4에서 1대7 희석을 하게 되는데, 레디어스는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시간이 지나면 거의 다 분리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라플렌 같은 경우는 1대4로 희석을 하면 3시간이 지났어도 거의 분리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1대7로 더 많이 희석을 했을 때에도 라플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구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이제 레디어스 같은 경우도 1시간 이후에는 완전히 분해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엘란센만
이렇게 두 가지의 층으로 분리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입자의 사이즈가 매우 불규칙하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쬐끄맣고 어떤 것들은 크고 그래서 두 갈래로 분류가 된다. 이게 실제로 입자가 균일하게 되면 여기 레디어스랑 라플렌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부 한 방향 아래쪽으로 가라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동안 엘란스가 갖고 있었던 단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마이크로 텍스처가 있으면 장점이 뭐냐? 입자가 안전하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자가 사라져 줘야지 그 후에 여러 가지 결절이나 유가종 이런 반응이 생길 가능성이 줄어드는데 라플렌 같은 경우는 2025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4개월 지났을 때 입자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엘란세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케이스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어떤 성형외과 선생님이 발표한 유명한 논문인데 엘란세 M을 사용하고도 4년이 지났는데도 입자가 그대로더라. 잘 안 없어진다. 무슨 말이냐면 엘란세 같은 경우는 입자 너무 이렇게 동그랗게 꽉 뭉쳐 있어서 잘 안 녹는 거죠. 우리가 얼음으로 비교를 해보면 돌얼음 이게 이제 엘란세라고 할 수 있겠고 정수기에서 나온 얼음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안에 미세한 구멍이 있는 이게 라플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리컵에 담아놓고 시간이 지났을 때 녹는 양상을 보면 정수기 얼음은 굉장히 금방 녹아버리잖아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마. 하지만 돌얼음은 잘 안 녹습니다. 왜냐? 굉장히 잘 뭉쳐져 있고 공기가 없기 때문에 뭐 위스키 얼음은 더 잘 안 녹죠. 그리고 녹는 과정에서도 얘네들은 이렇게 흔들어 보면 샤샤샤샤샥 잘 흔들리는데 이 돌얼음들은 또 엉겨 붙습니다. 왜냐? 입자들이 서로 잘 붙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3세대 제품인 라플렌이 그런 점에서 우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업체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는 1999년에 나와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잘 검증된 제품이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건 진짜 제일 어처구니 없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999년과 2025년에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99년에 이 당시에 나온 타이틀리스트 드라이버인데 이때 뭐 타이거 우즈가 이거 갖고 아주 잘 쳤어요. 근데 260cc입니다. 되게 조그매요. 지금 이런 거는 뭐 우드도 이거보다는 클까?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걸 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요즘은 다 관성 모멘텀을 개선했다 뭐 10m 더 해서 460cc 굉장히 드라이버가 커지고 표면 면적도 커지고 반발력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즉 오래된 게 전혀 좋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래된 게 좋은 거는 제가 봤을 때 예술품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과학 제품이고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오래된 것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간사하게 교묘하게 여러분을 현혹시키는 말이에요. 오래된 건 낡은 거예요. 오래된 게 좋은 게 아니라 의료기기에서는 오래된 동안 혁신을 거듭해 와야 좋은 겁니다. 오랫동안 혁신을 거듭해 와야 좋은 것과 오래된 것이 좋은 것과라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써마지인데 여러분 써마지 다 아시잖아요. 2002년도에 써마쿨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나왔습니다. 혁신적인 제품이었어요 이때.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제품을 지금까지 했으면 이게 과연 좋은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써마지 회사에서도 7년, 9년, 현재 계속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서 단점을 보완하고 성능을 개선해서 점점 좋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써마지가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듯 기술의 발전이 오랜 역사를 만났을 때, 진화를 만났을 때 이게 좋은 것이지 당연히 오래된 게 좋은 거다라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콜라겐 스티뮬레이터의 시장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옛날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이런 가스라이팅에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의 트렌드인 마이크로 텍스처를 적용한 라플렌이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가장 발전한 콜라겐 스티뮬레이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